묵사발 12제 9회차 주요 문항 해설하겠습니다. 자, 7번부터 갈게요. 자, 양수 x에 대해서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자, 기억, 니은, 참, 거짓을 판단하여라. 이거 보면은, 이거 로그 x에서 정수분 뺐으니까, 이거 양의 소수분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기억 보기부터 보는데, 자, 이런 거 둘 때, 이제 정수분이랑 양의 소수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요렇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n이 정수고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자 해놓으면은, 자 기억 볼게요. 그러면 fx 세제곱이라는 거는 로그 x 세제곱의 이제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같은 경우에는 3 로그 x가 되잖아요. 3 로그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n 플러스 알파를 세팅을 해놨으니까 3n 플러스 3알파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알파가 0과 1 사이니까 이 3알파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의 소수 부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3알파가 0과 3 사이니까 이거 3알파 자체를 이제 소수 부분으로 쓸 수는 없는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3알파가 실제로 0과 1 사이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3알파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고, 3알파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수 부분은 그대로 3알파를 갖다 쓰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1보다 크니까 3알파에서 1을 뺀 것을 소수 부분으로 갖다 쓰고, 대신에 정수 부분이 이제 3n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3알파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소수 부분을 우리가 3알파 빼기 2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 보기에서 이제 fx 세제곱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개로 둘 수가 있는데요. 3fx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fx가 의미하는 게 바로 그냥 알파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예, 양의 소수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변 같은 경우는 그냥 3알파가 되는 거죠. 좌변이 얘네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우변은 요거 하나밖에 안 되니까 기억은 거짓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니은 보기 보시면은, 자, 니은은 fx가 0이 아니다, 즉 양의 소수 부분이 0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는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저기서 주어진 알파의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fx는 우리가 그냥 알파라 쓰고요. 자, fx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 x분의 1, 이것의 양의 소수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의 양의 소수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알파가 0보다 크거나, 알파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자, 이거 자체를 그대로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으로 쓸 수는 없고, 요 놈이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게 되죠. 양의 소수 부분의 역할을 하려면 여기다 1을 더해줘야 돼요. 다시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요 놈이 fx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라 그랬죠? 네, 두 개 더하면 1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보기인데요. 이 디귿보기는 좀 간단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그 x의 소수 부분이랑 로그 y의 소수 부분이랑 같다면 x, y가 원래 같았겠니? 라는 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양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건 숫자의 배열이 같다라는 거지, 꼭 이 로그 진수에 오는 숫자와 진수에 오는 숫자, 이 두 개가 반드시 같아야지만 fx랑 fy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거 디귿보기 같은 경우에는 x랑 y랑 같으면 fx랑 fy가 같은 게 맞는데, fx랑 fy가 같다라고 해서, 즉 양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해서 원래 x랑 y가 같다고는 할 수가 없죠. 뭐 예시를 들면은 뭐 x 같은 거를 뭐 2.5 이렇게 줘봐요. y도 뭐 25 이런 거 줘봐요. 자, 이렇게 숫자의 별을 똑같이 해도요, 이것에, 자, 로그 2.5 이렇게 보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냥 로그 2.5라 쓸게요. 얘는 그냥 로그 2.5라 쓰고, 자, 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요? 로그 25 같은 경우에는 얘가 로그 2.5 곱하기 10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1 플러스 로그 2.5 이렇게 둘 수가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 얘랑 얘가 지금 양의 소수분이 똑같죠. 왜냐면은 이게 로그 1이 0이고 로그 10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게 되면은 그 로그 값 자체를 우리가 양의 소수분으로 쓸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양의 소수분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렇게 숫자의 배열이 똑같게 되면은 양의 소수분은 똑같게 됩니다. 예.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 됩니다. 자, 7번 문항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자, 0부터 이제 2파이까지 정의되어 있는데요. 자, 다음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근의 개수가 홀수이다. 자, 일단 삼각방정식 나왔으니까요. 함수 통일을 먼저 해줄게요. 그러면 얘를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이라고 쓰고 4 플러스 k 코사인 x 빼기 1은 0 이렇게 두고요. 자, 코사인 x 치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얘가 마이너스 3t 제곱 빼기 4 플러스 k t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3t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k t 빼기 2는 0이라는 이제 이런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자, 방정식 이런 거예요. 여기서 t를 찾아내서 그 t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그때 대응되는 x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코사인 x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이렇게 있어요. 코사인 함수가. 자, 어떤 t가 나와야지 x가 홀수계가 나오겠느냐 라는 건데, 일단 제가 여기서 뭐 t1, t2가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t1, t2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t1에 대응되는 x값을 찾기 위해서 제가 상수함수 y는 t1을 이렇게 그릴 건데, 그에 대응되는 x값은 현재 이 그림에서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홀수계가 돼야 된다? 일단 상수함수 하나당 맥시멈 두 개밖에 못 나와요. 근데 홀수가 돼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서로 다른 개수가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홀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t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홀수라는 게 하나가 되게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0이고 지금 여기가 2파이기 때문에 t1 이게 여기서 나온 t값이 1이 나왔다고 해도 그에 대응되는 x값은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온 t값이 1보다 커져 버리면은 그거에 대응되는 x값은 없어요. 그럼 이것보다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게 되면 항상 이제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인 실근이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홀수가 나오려면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 t1, t2 중에서 반드시 하나가 뭐여야 되냐면 상수 마이너스 1 값을 가져야 돼요. 여기다 t값이 마이너스 1 하나 나와야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그에 대응된 x가 하나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머지 하나는 아무렇게나 돼도 되는데, 왜냐면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추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추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랬는데 유일하게 뭐만 안 되면 되는 거냐면요, 얘가 중근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중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문제 출제 의도가 개수가 홀수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지금 노란색도 이게 y는 t1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t2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중근을 가졌을 때 t1도 마이너스 1이 나오고 t2도 마이너스 1이 나오면 그에 대응되는 x값이 똑같은 게 이제 두 개가 뜨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홀수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돼도 괜찮네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어찌됐든 근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보면 되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보면 3 빼기 4 빼기 k 빼기 2는 0 되고 k 값이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렇게. 자, 해서 답은 3번 나왔는데요. 한번 이거 확인을 해볼게요. 자, 3t 제곱 플러스 t 빼기 2는 0 이렇게 되는 건데, 자, 3, 1, 그 다음 2, 1, 마이너스 여기다 주면요, t가 이게 둘 다 마이너스 1은 아니었네요. 예, 이런 상황은 아니었네요, 문제가. 여기서 나온 게 3분의 2가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자, 상수함수 마이너스 1 그려주고 3분의 2 하나 그려주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답을 찾아보니까 홀수가 곧 3개를 의미하는 거였었네요. 자, 이렇게 8번 문제 여기까지 해설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로 이제 그림과 같이 일렬로 된 빈칸들을 채워 나가는데요. 규칙이 있어요, 이게.
검은 바둑돌 길이는 이웃하지 않고 뭐 흰색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게 칸을 채웠을 때 n칸을 채우면 an이라고 한대요. n칸을 채우는 방법 수를.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an과 an 빼기 1 그리고 an 빼기 2 간의 관계를 한번 구해 보라는 건데요.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방법이 첫 칸에 흰색이 오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 두 번째는 첫 칸에 검은색 바둑돌이 오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n개예요. 총 n개. 여기도 총 n개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요, 여기 흰 개 왔죠. 여기 두 번째 거는 여기는 아무거나 와도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즉 뭐냐면은 여기는 흰색이 와도 되고 검은색이 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n칸을 채우는 방법수를 n개라고 하자고 했잖아요. 자, 그럼 문제는 이 흰색 박았을 때는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n-1개의 칸에 흰색과 검은색을 다음 규칙에 만족하게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 맨 앞에 흰색이 오면요, 총 개수가 몇 개 나올 거냐면요, an-1개가 나와요. an-1개.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여기에 검은색이었어요. 여기 검은색이 오면은 두 번째는 무조건 흰색이 확정이죠. 왜냐면 검은색끼리는 이웃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n칸을 다 채워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여기 흰색이 왔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흰색이 왔으니까 남은 빈칸에는 여기서는 이제 검은색이 와도 되고 흰색이 와도 되는 거잖아요. 즉 여기 n-2칸 있죠. n-2칸. 이 n-2칸에는 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뭐 검은색이 왔으면 이웃하면 안 되는 거고 흰색은 네 맘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방법수를 세주면 되는 거죠. 그 방법수를 우리가 뭐라 하기로 했습니까? an-2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은 요 케이스랑 이제 요 케이스 더해주면 답이니까요.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여기까지 해설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입니다. 자,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자, 상수 K값을 구하시오. 일단은 얘는 지수 방정식이니까 이제 치환을 해야 될 건데, 뭐 절대값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범위를 나눠도 되지만, 처음부터 그냥 이거를 치환하면은 우리가 좀 더 편하게 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t제곱 빼기 8t 빼기 k는 0.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좀 볼 건데요. 자, 여기가 x축이고, x가 양수일 때는 지수함수 지수함수 이제 증가함수를 그리는 거죠. t축이에요, 여러분. t는 2x승 그래프를 그리니까 x가 양수일 때 그대로 그려주고요. x가 음수일 때 이제 감소함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1이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또 우리가 t를 찾아내서 여기에 대응되는 또 x값을 찾아낼 거니까, 제가 뭐 이를테면 여기서 t1 하나 찾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t1을 찾았다고 하면 또 이렇게 그거 나가겠죠. y는 t1 뭐 이렇게, 뭐 t2를 찾았다 해도 뭐 t2 이렇게 그거 나가겠죠. y는 t2. 그러면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실근의 개수가 또 몇 개가 되는 거냐면요,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아, 그 홀수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t1, t2가 뭐 둘 중에 하나가 뭐 t1이라고 할게요. t1이 1보다 작은 수가 나와서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대응되는 x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건 어때야 되는 걸까요? 반드시 이 방정식의 근 중에서 하나가 1이 하나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1. 그럼 1이 나오면은 그에 대응되는 x를 찾아보면은 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x가 0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바로 k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1 빼기 8 빼기 k는 0 되고요. 자, k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뭐 답은 이렇게 될 건데, 한번 또 이제 문제 상황 좀 볼게요. t제곱 빼기 8t 플러스 7은 0 돼갖고, t는 뭐 1이랑 그 다음 7 나오죠? 이렇게. 아, 그러면은 t는 1 그려주고 이렇게 7 그려줬을 때 대응되는 두 개가 나와서, 이 문제는 이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의 조건에 만족하는 게 k값이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1번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2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원의 방정식과 이제 원 하나 주어져 있고요. 이제 직선 y는 mx가 두 점 A, B에서 만난다 라고 했는데, 자,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2,2더라. 그리고 중심도 2,2고 반지름도 2니까 이렇게 접하는 모양이죠. 자, 그리고 y는 mx는 이제 원점 지나는 직선인데, 이렇게 그렸을 때 y는 mx와 A, B에서 만나더래요. 이렇게. 그랬을 때 A, B, C, 자, 원의 중심이 C거든요. 그러면 요 넓이가 루트 3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 2죠. 여기 2죠. 요각을 뭔지 모르니까 요 각도가 뭐냐에 따라서 다음 넓이가 결정이 되겠네요. 자, 모르니까 세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 얘가 얼마일 때? 루트 3일 때, 즉 사인 세타가 뭐면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4이면 되는 거죠. 따라 세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세타는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예각이 나오겠죠. 둔각이 되더라도 이렇게 되더라도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세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 이렇게 두 개를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그 넓이가 루트 3이 되게끔 하는 m값을 정할 때 세 번째로 작은 값 구하래요. 세 번째로 작은 값. 그럼 가장 작은 값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작은 값. 가장 작은 값은, 자, 얘 원 중심을 기준으로 이제 직선이 밑으로 그려지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요 각도가 3분의 2파이가 되면은 가장 작은 m값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제가 잘못 봤네요. 네, 잠시만요. 자, 다시 3분의 파이일 때랑 3분의 2파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 2,2인데, 자,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놓고서 이런 상황, 그러면서 지금 얘가 60도인 상황, 60도인 상황, 그리고 또 조금만 더 올라가서 뭐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서 요 각도가 120도가 되는 상황. 그래서 일단 두 개를 찾을 수가 있죠. 네, 두 개. 얘가 바로 M1이 되겠고 얘가 M2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M1, M2는 관심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찾아주면 되냐면, 자, 지금 요게 60도였고, 그 다음에 얘가 120도인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원의 중심보다 위쪽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요걸 그릴게요. 요거. 지금 이미 그려져 있는 거. 자, 얘가 이제 120도가 되는 거고, 자, 바깥쪽으로 하나만 더 그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삼각형 또 생각할 수가 있죠. 얘가 바로 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개수 같은 경우에는 4개가 나올 건데, 우리가 세 번째로 작은 놈 구하라 했으니까 이 빨간색 거 해주면 되는 거죠. 빨간색.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가 가장 작은 게 얘고요. 그 다음이 얘고요. 그 다음이 이 직선이고요. 그 다음이 이 직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M3 구하는 거니까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y는 mx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시죠. 얘가 2고 얘가 2고 그 다음 여기가 각도가 120도인 거 알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기가 120도잖아요. 그 다음 여기가 2죠. 요게 y는 mx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족하는 m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자, 원방 뜨면은 점직선을 자꾸 쓰려고 하세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지금 얘가 2,2죠. 2,2로부터 거리가 얼마냐면, 삼각비 쓰시면 얘가 60도잖아요. 2대 1대 루트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자, mx 빼기 y는 0으로부터 2,2까지의 거리 있죠? 이 거리가 1인 거를 찾아줍시다. 그 1인 거를 찾아주면은 두 개가 나올 거거든요. 얘랑 얘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얘가 2,2고 얘가 0,0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이으면 45도죠. 이 45도보다 큰 놈, 즉 기울기가 1보다 큰 놈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구해보죠. 그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자 2m 빼기 2죠. 2m 빼기 2 절대값 한 게 얼마더라? 이거 1일 때 찾아주시고요. 넘겨서 제곱하죠. 자, 그러면 4m제곱 빼기 8m 플러스 4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3m제곱 빼기 8m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보기 보니까 지금 근해 공식 써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자, 한번 근해 공식 써보죠. 3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얼마 되죠? B'의 제곱 16 빼기 9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큰 거 찾는 거니까 답이 2번 되겠네요. 자, 그래서 12번 문항 해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으로 9회차 주요 문항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